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증권사 리포트...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상담을 남겨봅니다. 주식은 조금 했어도 차트 보는 법도 잘 모르고 주식 공부는 유튜브로 보는 몇 개의 방송과 증권사 리포트 뉴스로 공부하면서 기업 자체를 공부하는 기본적 분석에 의지하여 매매를 해왔던 투자자입니다. 증권사나 한 명의 애널리스트 말만 믿은 것도 아니고 다양한 증권사 컨센서스들을 보고 정리해서 목표가를 정하기도 하였고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높게 잡는 편이란 것 또한 감안했었기에 수익도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하락장에서 증권사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의 목표가를 줄하향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글을 남겨봅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경제 침체 위기 상황이니만큼 목표가를 하향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 와중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지금 가격이면 메리트가 있다는 말들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렇게 좋다고 목표가 줄 상향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이 가격이 좋고 장기적으로 좋으면 자기들이 이 가격에 다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심심하면 외인이랑 합작해서 다 팔아버리는 개간놈들이 의도적으로 목표가는 늘 높게 잡고 리포트로 주가 조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리포트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20년 전업투자자이신 용재형은 리포트 참고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 자, 사연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그런다면 증권사에서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이 리포트들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의 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읽기만 해. 말 그대로 읽기만 해.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정보라는 것, 즉 인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보자 그런다면, 자,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취합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아.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있겠지. 인터넷을 또 통한 요즘도 모바일이다 보니까 모바일로도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예전에 모바일이 또 발전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을 PC 앞에서만 볼 수가 있는 환경이었다 그런다면 이제는 모바일까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정보의 속도 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더 훨씬 더 빨라진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무슨 정보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속도 면에서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불과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뽑아낼 수가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다만 이게 모든 일에는 좋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좋은 점은 많은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로 또 단점이란 건 뭐냐면 취사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무슨 캠핑용 텐트를 하나 사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캠핑용 텐트라고 친다 그런다면 캠핑용 텐트에 관련된 정보가 얼마나 나오겠어?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지. 거기까지는 좋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몇 개나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신뢰를 하고 어떤 정보를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또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정보의 과대성에 따른 부작용인데, 자, 그런 정보의 과대성을 본다 그런다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경제를 하는 사람이고 비단 주식과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을 볼 때도 뉴스를 볼 때 봐야 될 내용과 봐야 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취사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봤을 때 나도 이제 뉴스를 많이 읽고 주식을 또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볼펜이 있다 하나 치자. 자, 이 볼펜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얻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볼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뭘까? 보라색이다. 이거는 펜이다. 이거는 글을 쓸 수가 있다. 이거는 뭐야? 객관적인 사실이야.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근데 볼펜을 해가지고 내가 글을 썼어. 착용감이 어떠네요? 약간 손에는 어떤 느낌이네요? 필기감은 어떠네요? 이건 뭐야? 주관적인 내용이야. 즉 모든 기사들과 모든 뉴스들과 모든 내용들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흔히 언박싱이라고 하지. 어떤 전자기기를 사고 뭘 할 때도 전자기기에 대해서 이거는 삼성에서 나온 거고 재원은 얼마고 이건 얼마네요. 이건 뭐야?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자, 드디어 제가 이러한 사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 달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야? 주관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모든 사실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글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봐야 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거를 써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어디에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되냐? 주관적인 사실을 하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카메라를 하나 사려고 해. 그러면 나는 카메라의 재원과 카메라의 활용과 어디서 나온 제품인지 몇 년도에 생산된 건지 AS 기간 얼마인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사상. 그래서 너가 그걸 써봤는데 어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무언가 상품을 사기 전에 주관적인 사실에 비해서 야, 너 써봐서 좋아? 그럼 나한테도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사버린다는 거야. 이해가지? 모든 게 다 그래.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마찬가지야.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거에 더 많이 치중을 한단 말이야. 증권사 리포트 보게 되면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이 산업이 어떻게 됐으며 이 산업의 앞으로 전망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회사가 그동안 어떠한 실적을 만들었으며 현재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뭘 하려고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얼마로 잡겠다, 얼마로 손절가를 잡겠다, 현재 주가가 나는 싸다고 생각한다. 주관적인 사실이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고 뒤에는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 방금 말했다시피 투자자들은 앞의 내용보다는 뒤의 내용이 더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야? 그래서 현재 주가가 싸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잡는데 그건 잘못된다는 거야. 나도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표가 이런 거, 손절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런 건 아예 보지도 않아. 그 가격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얘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봐야 될 때는 앞에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그 회사를 가보진 않았잖아. 근데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들은 그 회사를 가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대표랑 미팅도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기업들은 다 IR을 증권사들에게 다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정보가 여기에 흘러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리포트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만 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 증권사 리포트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 주관적인 사실을 보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내가 짜는 거다. 얘네들이 말하는 목표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입맛 바꾸기로 바꿀 수가 있어.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2층에 이 지금 올려준 우리 시청자분도 적어놨지만 삼성전자 기나고동이나 다 10만 원 간다고 그랬어. 지금 5만 원대야. 5만 5천 원, 5만 6천 원대야. 야, 그래야지 기업한테 안 까이지. 기본적으로 그래. 야, 증권사들은, 야, 그리고 증권사들도 리포트들 보게 되면 다 핫바리들은 안 해줘. 쬐깐한 종목들은 안 해줘. 다 큰 기업들만 하지. 한번 생각을 해봐. 큰 기업들한테 IR을 받는데 큰 기업들이 증권사한테 야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해줘라고 했어? 아니지. 야 이왕이면 우리 기업 좋게 봐줘. 좋게 써줘. 목표가 높게 잡아줘. 너희들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희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어? 내가 큰 대기업 임원이야. 자 이번 증권사 갖고 IR을 해. IR을 하는데 IR을 다 끝나고 나서 기업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리포트를 쓰는데 야 좋은 내용 좀 써줘. 야 목표가 높게 잡아. 이렇게 얘기하지. 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써줘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목표가나 이런 거나 믿으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지금 그 리포트들 다 어디 갔는데 아무도 없어. 얘네들은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책임이 없어. 내가 어느 증권사에 소속해서 내가 애널리스트로 무슨 레포트를 써? 목표가 맞춰? 맞추면 좋은 거고 틀리면 입 싹 닦으면 돼. 그렇다고 뭐 징계나 벌점이 내려와? 아니야. 그런 책임감과 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몇 명이나 되게 100명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야. 소신을 갖고 정말 내 목표가의 사람의 레포트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좌지우지 되구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얘네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거야. 기계적으로 앞에 객관적 사실 써놓고 뒤에 가고 목표가 이 정도 잡으면 되겠지. 주관적. 왜? 이거에 대한 책임은 1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증권사 레포트를 볼 때 무조건 앞에만 보고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야. 이거 뭐 뉴스 기사도 이제 오늘 뭐 하나 스크랩을 해갖고 왔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오를 거라 봤다. 근데 맞춘 거는 아무도 없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결국에는 뭐다? 애널리스트들이 책임감과 소명을 갖고 그렇게 가격을 정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결국은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내 자신이 지는 거다. 주식 바닥에서 누굴 믿어? 모든 프로세스는 내 머릿속에서 정리돼서 최종 결정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아무리 좋다 뭐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남들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분석을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좋다고 판단을 하면 베팅을 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들은 말 그대로 중요한 내용은 뭐다? 객관적인 사실만 우리가 봐자. 꼭 증권사 리포트뿐만이 아니야. 모든 내용들이 마찬가지야. 뉴스 기사, 경제, 어떠한 것들이든 간에 특히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어디야? 정치야. 가장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정치야. 어떤 대통령이 있어. 이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 내에 했던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되고 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고 소비자 GDP는 얼마 올랐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뭐가 필요하다? 주관적인 거.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이해 가지? 이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논리적 오류가 바로 정치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야. 근데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반사처럼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여러분들은 죄다 감성적이야.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나도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최대한 주식에서만큼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매매를 할 때 감성적인 건 최대한 배제를 하고 좀 더 이성적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적 오류를 절대 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국은 이거는 객관적인 문제와 주관적인 문제 어느 쪽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결론에 이르는 상담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상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매매하시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